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아이티 잘 맡고 있는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데이터 경제 시대 때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잘 수집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또 배포하고 분석하고 이런 일련의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카프카 또 그거의 또 상용 더 버전인 레드햇의 AMQ 스팀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하는 건지 카카오의 고영준 이사님 또 레드햇 코리아의 장민준 기술대표님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눈 것을 오늘 같이 Q&A를 같이 하면서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레드햇의 장민준 기술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요새 이제 뭐 오픈소스란 말이 나온 지도 네네.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오픈소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산이 확 많이 변한 거죠?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저희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계속 쿼터마다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그 발전의 속도가? 네. 네. 너무 빨리 변해서 정말 눈을 감고 쉴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레드햇에 네. 그 오픈소스라는 건 사실 말 그대로 오픈소스지 않습니까? 네네.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레드햇의 그 포션이랄까? 네. 레드햇은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기업한테 주는 겁니까? 네. 오픈소스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그 레드햇은 정책적으로 업스트림을 위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 컨트리뷰트가 필요한데 그 컨트리뷰터의 이제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레드햇이고요. 그런 컨트리뷰터의 이제 다른 고객분들의 니즈를 담아서 이제 기업의 니즈를 이 제품 안에 녹여들은 것이 레드햇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레드햇하고 토크아이티에서 레드햇하고 처음 웨비나를 했던 게 한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레드햇이랑 제가 토크를 나누면 주로 뭐죠? 레드햇 리눅스, 네. 리눅스 얘기만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플랫폼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레드햇은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레드햇은 지금 OS로 유명하긴 하지만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 다음에 자동화, 인테그레이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등 지금 요즘에 이제 필요한 어떤 기업들의 로드맵들을 이제 미리 이제 정해놓고 많은 분들에게 지금 전파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중점에 얘기할 그 AMQ 스팀스, 네. 그 카프카의 네네. 그 어떻게 레드햇 버전인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저 플랫폼의 한 컴포넌트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장민준 대표 회원 두 번째 세션에서 저희가 만날 거고요. 첫 번째 세션은요, 저희 카카오가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또 그걸 할 때 썼던 카프카가 무엇이고 카프카 어떻게 잘 했는지, 아예 카프카에 대한 책을 쓰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카카오에서 이제 카프카를 갖고서 데이터 파일을 구축하신 카카오의 클라우드 팀의 이제 고영준 기술이사님 하고 제가 사전에 톡한 거 27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시고요. 고영준 이 저자님이자 이 기술이사님 되게 말씀 잘하시고 되게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직접 오늘 줌으로 여러분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릴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해주세요. 이따 줌으로 직접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고영준 이사하고 카프카란 무엇이고 카카오는 카프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첫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플랫폼 팀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만드는 서비스들에 필요한 클라우드를 만들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밖에서 흔히 얘기하는 또는 여기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ES 기반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클라우드를 쓰는 또는 활용하는 것들이 점점점 넓어지면서 카카오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 팀에 투자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저의 또 롤 자체도 처음에는 뭐 우리가 클라우드라면 예전에는 그냥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 뭐 그쵸. VM 애저 서비스 이런 것만 생각했다가 이제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파스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더 쉽게 클라우드를 쓰는 형태가 또 유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필요한 컴포넌트를 갖다 붙이고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파스라면 내가 만약에 지금 이것처럼 카프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카프카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미 되어 있는 거 그냥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뜩 끌어다 붙이면서 얘한테 용량 세팅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CPU 몇 개, 클러스터 몇 개, 디스크 얼마. 그럼 이제 거기 그렇게 딱 해주고 디플로이를 하면 그냥 그게 그냥 쫙 만들어지고 내 앱도 이렇게 끌고 와서 이미 앱이 돌아가는 우리 펑션 애저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는 앱 엔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덩어리가 되어 있는 애들을 긁고 와서 딱 해놓고 얘하고 연결 하면 이제 그 구조가 그냥 그대로 디플로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점점 진정한 서비스화가 되는 거네요. 네? 네네네 이제 그런 일들을 요즘엔 이제 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분산 숏 메시징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거를 만든 이제 컴플런트라는 회사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그냥 그런 거. 근데 카프카가 데이터 플랫폼 최강자라면 네네네. 뭔가 카프카가 뭔가 데이터를 핸들링하는데 네네네. 데이터를 갖고 쭈물딱 그러는데 뭔가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네네네. 카프카가 데이터 관점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겁니까?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뭐 플랫폼 이런 얘기 안 쓰고 그냥 일단 네네.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네 데이터를 모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데이터를 모은다는 컨셉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 중에 그냥 스토리지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있고 메모리처럼 그렇죠. 굉장히 빠른 곳에 저장을 해놓고 이제 긁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는 딱 그 빨리 처리하는 부분에 빨리 그러니까 빠른 스토리지라고 하는 좀 그렇고 어쨌든 얘가 메모리 처리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모아놓고 네네. 거기서 그냥 빨대를 쫙쫙 꼽아서 이제 빨리빨리 분석을 해라. 왜냐하면 기존에는 일단은 디스크에 라이트를 한번 하고 하두비 그랬죠. 네네. 네, 거기서 분석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책에도 썼지만 늘 모든 걸 리얼타임으로 할 수는 없지만 배치만으로 돌려서 오늘 벌어졌던 일들을 한 달 뒤에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분석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캠페인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결과가 한 달 뒤에 나온다 그러면 야 그것도 IT에서 우리가 무슨 전단지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부분 뭘 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다른 것들로 좀 해보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느려지고 하니까 링크드인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네네. 야 여기다 다 모아놓고 여기서 그냥 일단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 그렇게 모아놨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 제목을 이제 그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셨군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카프카 하면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단어 나오지만 또 많이 나온 단어가 이것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네네네네. 만드는데 네, 맞아요. 굉장히 이게 도움을 준다. 네네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일맥상통한 얘기네요, 결국. 네네네네. 왜 인기가 있게 됐냐면 기존에 이제 아까 제가 메시지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기존에 이 메시지들을 처리하기 위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도 따로 있거든요. 네. AMQP라는 그 프로토콜이 큐죠, 큐. 네네.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메시지를 만들었어. 네. 너한테 보냈어.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서는 받았어. 이게 딱 맞아야 되잖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게 건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나 보냈다, 너 받았니?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그 자체가 오버헤드가 되겠네. 네네. 그래서 근데 AMQP라는 것 자체는 그걸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게 아무리 빨리 해도 이 넘을 수 없는 어떤 딱 처리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네네네. 아무리 메모리가 좋고 CPU가 많고 클러스터링을 해도. 그런데 그걸 조금만 이제 벗어나면 예를 들면 야 난 무조건 볼 테니까 너는 일단 그때그때 갖다 써 라고 컨셉을 좀 바꿔버리면 그 보낸 쪽하고 받는 네. 쪽을 분리시키는 거네요, 완전히. 네네네. 그리고 이제 체크도 꺼버리는 거죠. 아, 난 네. 보냈어. 오케이, 대신에 오케이. 나는 보낼 때 내가 번호는
이렇게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아. 1번, 2번, 3번, 4번 보내서 갈 테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구분해. 아. 받는 쪽에서 어? 네가 이제 끌고 갈 때 야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그러면 나는 네가 받았는지 체크를 안 해도 되니까 막 이제 쏠 수 있고 네네. 거꾸로 아. 가져간 애들도 야, 빨리 가져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게 이제 그 카프카인 거죠. 아, 그걸 그러면 링크드인에서 네네. 2011년도에 네네. 지금 그런 컨셉으로 발표를 한 겁니까? 그래서 네네네. 이거 잘 쓰고 있... 네네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레빗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걔가 이제 딱 그 용도였어요. 큐를 보내고. 근데 이제 문제는 걔가 메시지 간의 어떤 그 교환에 대한 어떤 확인 부분은 너무 좋은데 성능이 너무 느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원래 큐가 잘 되면 그거를 기반으로 한 그 많은 아이디어들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막 나왔었는데 뭐 예를 들면 책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이제 그 ESB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같은 네네. 것들을 통해서 그냥 메시지를 딱 태워놓으면 그게 적절한 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처리가 되는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레빗은 너무 느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범용적으로 쓰려고 하다가 사실은 다 네. 클로즈가 되고 그래서 이제 큐를 통해서 서로 통신하는 것들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형태로 됐었는데 이제 요게 나오면서는 빠르니까 일단 네네. 빠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한 거죠.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레빗 앤 큐는 초당 한 1000건 넘어가면 일단은 과부하가 걸려요. 2000건 넘어가면 이제 제가 굉장히 스로틀링 걸려서 이제 아까 그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네. 그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4000걸 처리하고 싶다. 그럼 클러스터 하나 더 만들어야 돼. 네. 근데 이게 아무리 메모리가 좋고 CPU가 좋아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얘는 카프카 얘는 그냥 노트북에서 돌려도 10만 건 처리는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오더가 완전히 다르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빅데이터나 리얼타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네네. 야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메시지라고 불리는 것들, 큐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한 곳에 다 모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죠. 네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링크드인이 이제 사실 10년 전에 지금이야 요새 많은 일반 기업들도 이제 뭐 빅데이터를 많이 다루지만 10년 전만 해도 그런 회사가 많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링크드인 같은 대외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되게 많았을 거고 네네네.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고 네네네. 그거를 이제 지금 이거 카프카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네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한 거네요. 네네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 최근에 와서 이제 다른 회사들도 데이터를 많이 이제 폭증하고 이용하려니까 네네. 이런 것이 기업들도 이제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네네. 겁니까? 이제 마치 이제 마치는 아니지만 어. 없으면 안 되는 것 이게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앞단은 무조건 일단은 데이터를 받는 쪽에는 어딘가에는 카프카를 두고 거기서 얘가 보관도 가능은 하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버퍼라고 생각을 해서 한 일주일치는 무조건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은 그걸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 처리, 뭐 데이터 저장, 뭐 이렇게 쭉쭉쭉 연결이 되면 관리하는 면에서도 편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흐름 면에서도 예전에는 막 여기서 절로 보내고 저기서 일로 보내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 네. 안에서만 그냥 그 표준화된 어떤 그 코드에 의해서 내가 관심 있는 건 저쪽으로 보내는 거 그럼 여기 안에서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아키텍처,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단순해지고 의존성도 덕분에 줄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픽은 그냥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할 때 네. 또는 이제 쏠 때 정해지는 건데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토픽으로 보내겠다 또는 거기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거기에 지정을 하면 그 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가져가는 쪽에서도 나는 A에서 긁고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그 그냥 공간, 로지컬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퍼블리셔하고 네네네. 서브스크라이버 그런 그쵸. 개념이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얘네 둘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야, 나는 A라는 토픽으로 쏠 테니까 일단 글로 가. 여기한테는 알려주는 거야. A에서 긁어가. 그럼 얘는 여기로 붙고. 그렇게 토픽이 중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쏘는 데하고 받는 데하고 분리시키고 이렇게 중간에 딱 네네네. 있으면 진짜 네네. 말대로 이제 다양한 소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다양한 또 이렇게 원하는 데가 있을 거고 그쵸. 엔드엔으로 네네네. 이런 데들이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요. 네네네. 구조가 그 지금 카프카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실시간으로 네네네.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분석하기 쉽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실시간이 이렇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게 그런 구조상 아키텍처상의 그런 거죠? 결국은 그건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메시지를 처리하는 것 자체의 부담을 그냥 각각의 이쪽으로 다 넘겨버린 거예요. 네네. 쏘는 놈, 예. 소비하는 놈. 원래는 이게 안쪽에 다 있었거든요. 예, 예. 메시지가 예를 들면 소실된다. 예, 예. 또는 메시지가 절로 전달이 안 됐다. 이런 부분들 얘가 다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야 니네 둘이 해. 니네 둘이 알아서 하고 나는 딱 그 니네들이 보내준 데이터만 최대한 잘 가지고 있을게. 이런 형태로 바뀐 거죠. 자, 그럼 말씀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처리 속도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 퍼포먼스 아까는 예전에는 이제 이것을 이제 서로 확인했잖아요. 네네네. 쐈니? 오케이, 네네. 와서 받았어. 네네네. 확인하는 게 없다면 네네. 그 데이터의 어떤 정합성이랄까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카프카를 쓰기 전에는 그냥 예를 들면 큐 그 메시지 시스템에 그냥 걔한테 물어보면 됐어요. 야, 제가 받았냐? 그런데 얘는 이제 자기가 이제 서로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서로 고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카프카 쓰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프로듀서가 생성한 메시지 순서를 그대로 컨슈머가 뭐 그 소비를 할 거냐. 이게 사실 가장 많이 올라오는 토픽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테크닉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오더 부분, 메시지를 보낼 때 아까 왜 오더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처리할 때 그 오더를 하나씩 읽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메시지는 그대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아이디들을 이제 다른 저장소에 레디스나 이런 저장소에 하고, 얘는 이제 거기서 계속 이제 시퀀스를 가지고 가고 이제 그런 형태로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제 도 불구하고 어쨌든간 뭔가 어떤 형태가 간에 뭔가 그 오더에 대한 뭐 태깅이라 할까? 그런 네네. 것들은 어쨌든 간에 붙여지는 거네요. 네네. 그 데이터 안에 그냥 넣어버리는 있는 거네. 네네네. 그러니까 수신자에서 그걸 받아가서 네네. 그걸 파악한 다음에 하는 거네요. 네네. 주키퍼는 주키퍼는 예전부터 그냥 많이 활용되던 그러니까 이 카프카도 이제 클러스터가 있으니까 이 클러스터가 서로 잘 돌고 있나 돌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프카도 이제 아파치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용도로 미리 쓰고 있었던 게 주키퍼니까 클러스터 그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툴들이 이 주키퍼란 걸 위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자기네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키퍼를 쓰자라고 초기에는 했었었고. 그러니까 카프카뿐만 아니라 주키퍼가 이제 그런 클러스 관리하는 데 쓰이고 있는 거니까. 빅데이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던 거라서 그렇게 썼는데 제가 지금 버전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작년 초 버전부터는 이제 걔를 드러냈어요. 주키퍼 없이 그냥 그 자기네들끼리 클러스터링 할 수 있도록. 카프카 내에서. 네네네. 카프카 자체가 계속 커지니까, 네네네. 발전하니까 네네.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한도도 있고요. 기간도 딱 만들 때 세팅을 해요. 내가 7일 저장하겠다 그러면 7일 딱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순서대로 지워버립니다. 네. 그 저장하면 좋은 점은 뭐예요? 그렇죠. 좋은 좋은 점은 뭐냐면 그 7일간은 예를 들면 데이터가 언제든지 있으니까 아까 이렇게 컨슘 하는 쪽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그 토픽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디 가지는 않으니까 예를 들면 리스타트 할 때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 읽었다 안 읽었다 어딘가에 기록을 해두면 이 데이터는 그대로 있으니까 버퍼처럼 네, 그런 것처럼 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언제든지 쏠 수 있고, 그리고 거꾸로 쏘는 애도 그냥 큰 부담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처리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다시 해야 돼. 그럼 이제 프로듀서 쪽에서는 야 잠깐만 며칠 전 걸 다시 만들라고? 그건 좀 그렇지 않니?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하드비라는 그 스토리지에 넣어놨다가 다시 올리고 막 이런 작업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작업도 필요 없는 거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큰 규모의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결돼 있을 때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내고 받고를 굉장히 설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뭐 프로듀서 입장이 되든 컨슈머 입장이 되든 내가 데이터를 처리했어.
어디서 들고 와야 되지? 어디를 써야 되지? 부분들을 겟만 하면 돼. 겟이나 아니면 샌드 뭐 이런 네네네.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그것도 뭐 기존에는 이제 뭐 무슨 체크도 하고 뭐 어디로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했었는데 야 그냥 토픽에 딱 정하고 이따 쏴줘. 그러면 나머지는 파이프라인 안에서 갈 거야. 그러면 이제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선명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개발자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자들도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야 우리한테 쏘는 놈, 가는 놈, 뭐 이런 것들 다 봐야 되는데 이제는 딱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어째 복제가 되기는 하지만 데이터 유실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보면 되니까 실제로는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플랫폼 전체를 유지하는 어떤 노력들이 쓸데없는 거, 예를 들면 데이터가 왔다 안 왔다 뭐 이런 거에 조금 덜 자기 그 힘을 써도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이게 카프가 있기 전에는, 카프 같은 게 있기 전에는 이게 아까 큐 같은 게 되게 제약사항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리소스 제약이라든지.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운영도 개발도 그렇고 그 제약사항을 맞추면서 뭔가 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걸 맞추기가.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예전에는 예를 들면 야, 이번에 클릭률 데이터 좀 줘. 또는 이제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하려면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클릭률 자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도 야 그거를 어떻게 주니? 이렇게 고민이 돼요. 그걸 주면 좋은데 이것도 개발이잖아요. 이렇게 뭐 모아가지고 자동으로 줘야 되는데 뭐 예전에 뭐 데이터가 크니까 FTP를 줄까? 근데 실제로 FTP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냥 토픽이 있으니까 글로 쏠게. 그냥 그리고 거기서 받아가. 대신에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일주일짜리만 가지고 있어. 뭐 하루짜리만 가지고 있어. 이것만 이제 선명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그래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할게.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처리하고 이야기하고 일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장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 파트가 이 카프카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 이게 결국 이게 그것도 완전 자동화가 돼 버리겠네요. 네네네네.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자동화. 네네네. 그걸 만들어주는 거네요. 네네. 일단 클라우드 쪽만 생각을 해보면 2014년, 15년 정도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네. 처음에는 어디서 이제 그 쓰기 시작했냐면 저희가 이제 서비스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제 그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스템 정보들, 예를 들면 CPU가 높고 적게 제가 이하스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입사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카카오랑 다음이라고 해서 합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 상이한 이제 뭔가 그것들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합치고 났더니 이제 감사받을 때는 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야 내놔 하면은 니네가 뭐 2개 쓰고 3개 쓸까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야 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에이전트를 깔고 뭐 어디로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에이전트까지는 우리가 만들기 좀 그렇고 그냥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준비는 우리가 다 긁어갈게. 긁어가서 저장시켜 놓는 것을 이제 카프카로 적용하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매트릭 데이터들, 전사에 있는 매트릭 데이터를 그렇게 모으는 작업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까지 실기 시작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시스템 로그들. 시스템 로그는 사실은 어떤 서비스 로그는 아니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또 감사 자료로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걸 또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조금만 부터 해놨고 이제 그걸 하고 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또는 이제 저희가 야 그거를 그냥 어플리케이션 로그들을 그쪽으로 그 파이프라인이 쭉 있으니까 어차피 계산은 똑같으니까요. 글로 흘리면 되겠네라고 해서 이제 뭐 온갖 서비스에 다 들이기 시작했어요. 뭐 커머스 이제는 처음에는 저희가 데이터량을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엄청 큰 데이터들이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지나가고 뭐 LS 서치나 하둡이나 뭐 분석 쪽으로 가는구나. 아니면 이제 내부에 있는 다른 데이터에 쫙 쌓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굉장한 규모였거든요. 그렇겠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야 정말 돼? 뭐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무슨 놈의 시스템 로그가 그렇게 많이 쌓이냐고. 그래서 그랬죠. 아니 이게 시스템 로그가 아니라
서비스 로그라고. 어. 그리고 서비스 로그는 남기는 사람들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쌓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커머스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적용을 하고, 네. 뭐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냥 전사에서 만약에 데이터가 돌아다닌다, 그러면 일로 다 돌아다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로그 데이터, 시스템 로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네네. 시스템 로그, 그다음에 서비스, 커머스까지. 네네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나 커머스가 되면서 그렇게 그 분석이 쉽게 될 수 있면서 어떤 점들 현업들은 좋아하던가요? 사람들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어. 서비스 앱을 만드는 쪽에서는 내 데이터를 예를 들면 뭐 눌렀어요. 그걸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될지, 또는 거기에 나온 데이터들을 이제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데이터를 생성을 했는데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거의 없어진 거죠. 오케이, 그럼 데이터 분석하겠다. 그러면 이제는 뭐만 생각하냐면, 야, 내가 요 페이지를 구성하는 데서 어떤 데이터를 긁어가야 돼. 또는 뭐 어떤 걸 남겨야 돼. 그러면 이제 남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쭉 가져가서 여기다 딱 갖다 두니까. 네네. 그럼 이쪽에서는 데이터 들어왔네? 분석 시작.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프카 자체에 대한 퍼포먼스 이슈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었어요. 그냥 필요하면 파티션에 들어가는 브로커를 좀 늘리고 클러스터 늘리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데이터 시스템 만드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파이프를 딱 생각해 보면 이렇게 커지면 여기에 이제 흘러가는 어떤 유속도 커지고 유량도 많아지는데, 그걸 여기서 예를 들면 정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뭐 그런 필터링 해야 되는 부분에서 속도, 그 다음에 뭐 분산 처리, 그 다음에 분산 저장,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오히려 흩어져 있었으니까 티가 안 났어요. 그냥 뭐 흩어져 있고 데이터가 작으면 그냥 뭘 써도 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되면 이거가 진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뒷받침해주는 리소스를 잘 구성하는 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죠. 네네네. 저희가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이게 발표가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모 텔레콤이 LTE가 막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데일리로 떨어지는 데이터량이 한 6테라 네.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데일리로 처리하는 게 그거에 거의 한 20배? 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시스템 로그뿐만 아니라 커머스까지 다 하니까 데이터가 지금. 그냥 거기 다 있는 거예요.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거를 이제 어디에 넣고 저장하고, 게다가 또 리얼타임으로 뭐 필터링 같은 것도 돌리고 어럴트도 돌리고 막 해야 되니까. 예. 그게 이제 카프카를 쓴 이후에 오는 네네네. 네. 단점인지 장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지금 카프카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카카오에서는 그거를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쓰시는 거죠? 네네.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라, 그죠? 네네네. 어쨌든 이제 카프카 안에 데이터가 많이 있고, 그다음 리얼타임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분석을 하려면 분석 시스템을 쫙 붙여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양이 많아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카프카 안에서 일정 정도는 그냥 분석을 좀 해버리자. 네. 그러니까 꼭 엣지 컴퓨팅처럼. 네네네네. 거기서 좀 이렇게 썸이나 아니면 필터링을 그냥 거기 안에서 해주고 그 다음은 파이프라인으로 태워버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성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류의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상상은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하고 있고. 네네. 저도 사실은 IT 오퍼레이터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벤처에서 뭐 해줬냐면, 이제 클러스터들 조그맣게 해가지고 막 납품해주고 막 거기 가서 이제 세팅해주고 이런 거였어요. 운영 해줬는데, 그때 이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었는데, 그냥 뭐 C 언어나 이런 걸로 하기에는 너무 일들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네. 저가 처음 했던 거는 이제 쉘 가지고 그 스크립트를 짜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쉘인데 쉘 안에서 이제
뭐 프로세스 하나를 더 띄워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받아서 다시 쓰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다양한 조건분들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야, 이거를 쉘럼 못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사실 또 전공은 그 연소 시뮬레이션 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포트란 굉장히 잘 쓰던 포트란에서 실효 바뀔 때 그때 이제 막 전공했던 사람이라 아니 근데 포트란을 거기다 쓸 수는 없고 C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런 이제 비즈니스적인 문제들을 좀 풀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선택했던 게 이제 펄. 네. 지금은 잘 안 쓰지만 펄이었고 펄에서도 이제 멀티 스레드 들어가고 막 하니까 아 이것도 펄은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본인 업무를 위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고민만 했죠. 어떤 거냐면 이걸 좀 자동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자꾸 불려가고 뭐 데이터 불려가면 이제 하는 얘기가 뭐 데이터 가져와 뭐 이거 자동으로 셋업되게 해줘 뭐 항상 그런 건데 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계속 이제 하나씩 조금이라도 그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제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그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요새 자동화 시대지 않습니까? 네. IT 운영 쪽도. 네, 네, 그러니까 네. IT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자동화를 내 잡을 갉아먹는 경쟁으로 볼 게 아니라 네네. 지금 그 이사님 초창기부터 내가 하는 운영 업무를 네네.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어떻게 잘할 수 없을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자동화를 네네네. 보면서 그렇게 보면, 네. 거기서 뭔가 해보면 그렇게 해서 배우면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코스가 될 것 같네요. 네네. 네. 자, 오태정님, 재밌죠? 얘기, 토크. 네. 정말 이렇게 직접, 네, 이 공이사님처럼 직접 프로젝트 수행하신 분하고 토크를 나누면 참 재밌어요. 사실은 제가 공이사님하고 토크를 거의 1시간 20분 했어요. 한 10분?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나중에 또 써먹으려고, 네, 콘텐츠를 내가 지금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방출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Q&A 시도 하겠습니다. 공이사님 들어오셨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공이사님 이렇게 댓글창에 질문 쫙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글쎄요. 이거 참.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영준님께서요. 그 모니터링 툴은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브로커가 보안 등의 이유로 메시지를 약간 변경시켜야 한다면 이는 카프카에서 큰 오버헤드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툴들은 그 카프카 자체 모니터링 하는 것들은 나와 있기도 하고요. 오픈소스들 뒤져보시면 꽤 있어서 그건 큰 부담이 안 되실 것 같고 카프카 자체적으로 메시지를 그 브로커 자체가 뭔가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브로커 단위에서 뭔가 변경을 해놓으면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만 부하가 걸리니까 전체적으로는 부하를 낮추는 게 될 거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조금 바꾸고 나머지가 또 컨슘해 갔을 때 또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네네네. 네네. 자, 다음에 윤성호님께서요. 카프카는 JVM 위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JVM은 인스턴스에 대한 메모리 오버헤드, 가비지 컬렉션의 느린 속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프카도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개선하였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 위에서 돌아가는 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가비지 컬렉션이 돌아서 뭐 카프카 전체가 내려가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클러스터로 돼 있어서 큰 이슈는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정환님께서요. 기존의 IBM MQ 서비스를 사용 중에 있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카프카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MQ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한 사례와 어떤 기능 제공 같은 것이 가능한지요? 그다음에 MQ에서 카프카로 가실 때 이제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시는 거는 제가 이제 이 방송에 때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동안은 MQ에서 처리해줬던 뭐 에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카프카를 쓰게 되면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로 옮긴다는 게 아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스를 쓰시겠다는 이야기 같으신데 그렇다면 크게 뭐 다른 것들보다는 성능을 한번 보시기를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성능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꼭 보시고 왜냐면 저희도 이제 카프카 대신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쓰고 있는 서비스들을 좀 대체해 보려고 몇 번씩 노력을 했었는데, 가격은 일단은 고사하고, 일단 성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느립니다.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것들. 물론 이제 그게 뭐 리즌도 있을 거고, 뭐 인스턴스의 뭐 크기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상황에는 맞지 않아서, 예를 들면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수십 테라, 수백 테라급을 메시징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좀 느릴 수 있는데 어쨌든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시려면 그 성능하고 가격 정도를 한번 보시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김성수님께서요. 카프카의 파티션 순서 보장을 하면서 고성능을 위한 방향성을 같이 고려할 때 참고가 될 만한 방향성이 있을까요? 이게 항상 이제 카프카를 쓰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약간 그냥 서로 상충된다고 보시면 돼요. 카프카에서 메시지 오더 같은 것들을 뭐 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파티션에서 그냥 파티션 하나만 쓰면 되니까. 그 토픽에. 근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성능이 굉장히 느려져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성능 때문에 카프카를 쓰는데 그렇게 되면 성능이 안 나오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데이터 올리는 쪽, 프로듀서 쪽하고 컨슘 쪽에서 뭐 예를 들면 키에다가 아예 어떤 정보들을 박아 넣는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훈님께서요. 카프카를 사용하면 데이터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 관리가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개발자 입장에서 더 큰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쪽에 계신 개발자면 굉장히 편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처럼 데이터 듀플리케이션을 검증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쪽에서는 약간 이거 그냥 속도만 빠른 시스템 아니야?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카프카를 쓸 때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내가 현재 지금 메시지를 처리하는데 부족한가? 라고 했을 때 이제 대안적으로 쓰는 형태가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서성현님, 카프카가 CDC ETL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는 마이 데이터 관련해서 온프리미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데이터 허브 구축 여건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카프카 자체는 뭐 CDC나 ETL을 하는 기능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뽑는 쪽에서 중간 데이터를 여기다 넣고 뭐 좀 가공을 해서 다시 넣고 이런 아까 어떤 표현을 쓰셨지만 이제 브로커처럼 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브로커로. 김도윤님께서 카프카 내용을 보면 기존 EBS 솔루션들과 큰 차별은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ESB 솔루션. 기존의 ESB 컨셉을 아주 크게 적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준호님께서요. 쿠버네티스 기준으로 카프카를 구축할 때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백킹 서비스로 외부 인프라에 설치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부에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시면 사실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뭐 퍼블릭 클라우드든 아니면 같이 이야기하셨던 그 레드햇 같은 회사들의 어떤 지원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비용으로 내가 커버할 수 있냐가 어쨌든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니까 그걸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626님께서요. 카프카를 온프리미스 환경에 구축했을 때 데이터를 처리하는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CPU, 램, 네트워크 등등등. 정확하게는 디스크 속도가 가장 크리티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크 속도가 충분하다면 그 다음에는 메모리, CPU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박일규님, 대용량 메시지 스트림 처리를 위해 카프카 브로커를 여러 개로 구성할 경우 메시지 유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메시지 유실은 사실은 거의 없고요. 그 카프카를 한 대로 쓰지 않는다면 그 파티션이나 이런 거 구성하실 때 브로커 여러 개에 플러스 리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거든요. 복제를 쓸 수 있으시니까
복제 옵션을 키고 하면은 유실은 거의 안 생깁니다. 나라님, 서비스의 범위나 MSA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토픽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토픽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있으신지요? 뭐 관리를 하진 않고 있고요. 지금은 네, 말씀하신 대로 네, 토픽 개수가 계속 늘고 있어서 지금 카프카 브로커죠. 서버 자체를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수의 또 카프카 클러스터를 사용해서 분리하는 형태로 네, 계속 분화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용준님, 만약 어떤 노드 하나가 급격히 슬로우 다운 되면 전체 망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테넌트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테넌트 아이솔레이션 정확하게 무슨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냥 죽이면 됩니다. 네. 걔를 그냥 죽이면 네. 박진우님, 카프카에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스토리지 I/O 오버헤드가 가장 큰 대표적인 워크로드는 무엇일까요? 이거를 워크로드별로 I/O를 잘 보진 않았는데 네. 아무래도 네, 그 읽어오는 부분들이 카프카 자체에 넣는 부분들이 가장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푸드 오퍼레이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민수님은 카카오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카카오의 여러 자회사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회사들끼리 정보를 공유한다. 네, 이거는 관계법에 의해서 접촉하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룰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네, 뭐 그렇게 네, 가이드한 대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전사적으로 그룹이죠. 그룹이라고 저희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공동체 간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기에 좀 편하게 하도록 그런 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서로 합의를 하고 이쪽 시스템은 여기서 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보내주고 뭐 이런 네, 협의체가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그러십니까? 네네. 야, 문화가 있구나. 유니크한 문화가 있네요. 자, 오늘 이사님, 오늘 여러 질문들 많은데,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좋은 질문자? 한 분, 이름. 김정환님? 김정환님, 아까, 네네, 네네. IBM Q 서비스. 자, 김정환님,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공이사님, 줘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고 마치고 하죠. 네. 마지막이요? 네. 네. 그냥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원래 책을 썼을 때 인기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불려 나와서 하지만 요즘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뭐 이런 바람을 타고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타고 다시 카프카가 많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새로운 거는 항상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성능은 굉장히 좋은 그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신다면 요즘에 이제 뭐 데이터 레이크, 그다음 AI 관련돼서 적용할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이사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이사님 Q&A여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이사님. 네. 네. 자, 여러분 이제 바로 두 번 세션 레드코의 장민준 기술대표님이 실제로 이제 이 카프카를 기업에서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데가 아니라 전문 인력이 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레딧의 AMQ 스팀즈에 대해서 실제 유즈 케이스랑 같이 토크한 내용 한 41분 보시고 또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제가 지금 카프카 하면 네네.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또 많은 기사를 보면 이제 카프카는 분산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이다. 네네. 이런 기사를 되게 또 많이 봤거든요. 네네. 네. 근데 요새 보면 스트리밍 데이터, 네.
스트리밍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네. 네. 스트리밍 데이터가 도대체 무엇이고 음. 왜 요새 와서 이렇게 많이 스트리밍 데이터라는 것이 부각되는 겁니까? 네, 기존의 이 데이터의 정체성에서부터 좀 네.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는 좀 정적인 영역에서 한 곳에서 저장이 되어 있고, DB 테이프처럼. 예. 하지만 지금 같은 이 시대에서는 데이터가 이벤트성으로 다 여기저기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을 가치 있는 밸류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들을 하나의 스트리밍화 시켜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담아서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요즘 시대에 필요한 니즈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서 스트리밍 데이터라 하면 거기에 실시간, 네. 리얼타임의 속성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이 이벤트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뭐 5G의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률을 보고를 해줘 버리면 이거는 이 데이터는 실시간성에서 그렇죠.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것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을 한다면 이 데이터는 충분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예전같이 10년 전같이 뭐 그냥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뭐 그걸 좀 분석을 해가지고 네네.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좀 이렇게 한번 이래서 이렇구나 한 거를 복귀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요즘 세상은 그죠?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가 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AI도 잘 활용하고 해야 되고 그죠? 네네. 예측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진 거네요. 예, 앞으로도 더 그런 니즈들이 더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 카프카 있지 않습니까? 네. 카프카가 이제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를 잘 핸들링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카프카가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 요소들이 개별이 어떤 걸 하는 건지 그걸 좀 알기 쉽게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네. 일단 카프카의 가장 중요한 네.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브로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로커는 이제 이 카프카 저장소의 노드 역할을 하는 네. 뭐 어떤 컴포넌트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타픽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임시 저장소가 있습니다. 네. 이 임시 저장소에서 뭐 하루 아니면 뭐 7일 이런 데이터 기간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저장을 시켜 놓는 그런 인메모리 형태의 저장소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타픽은 되게 여러 종류의 타픽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티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고가용성을 위한 이 저장소들을 파티셔닝으로 나눠서 복제를 해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타픽이냐 그것이 날아갔을 때 네. 뭐 세 벌 복제하듯이 네. 다른 파티션으로 또 다른 파티션이 이제 네, 이걸 또 맞습니다. 커버해 주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런 그 사용자분들은 이제 이 데이터를 읽기를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파티션에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주키퍼라는 이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애가 이 중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파티션을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가용성을 위한 그런 주키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컴포넌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브로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브로커 하면 이제 이게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데이터를 어디다 줄 거고요. 네네. 그런 쪽 파트는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것들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간을 이제 프로듀서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구간을 이제 컨슈머라고 이제 네. 지정을 합니다. 네.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 구간의 타입이 예전에는 이제 메시지 큐 형태로 이제 원앤원 포인트 투 포인트였다고 한다면 이제 타픽 방식으로 가면서 이거 꼭 항상 포인트 가 아니라
뭐 원 투 멀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중을 위한 그 콘슈밍 이런 행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듀스는 데이터를 보내는 쪽은 그냥 카프카에다가 일단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면 네, 그 다음은 뭐야 이쪽에서 뭔가 커스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카프카 사용하실 때 가장 좋은 점이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예로 그 저희 글로벌 사례 중에 대용량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좀 페인 포인트를 갖고 계신 고객사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노티라는 것이 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SMS처럼 그냥 다다다다다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노티에도 성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티 공지사항을 받지 못한 어떤 누군가는 이 손해를 보게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는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발송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한 부담이고 그러다 보니 리소스가 투입이 되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푸시 방식이 아니라 퍼블리싱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빙 이런 구독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발송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컨슈머가 구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카프카에 던져 놓으면은 이제 그 컨슈머가 이것을 가지고 가는 네. 이런 방식으로 노티에 대한 좀 그런 그 페인 포인트를 극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아마 그렇다면 이제 개별적인 컨슈머가 이제 그걸 가져가는 거니까 네. 그만큼 오버헤드도 아까 예전에 그냥 얘가 벌크로 쏴줄 때보다는 훨씬 더 이게 오버헤드가 확 줄어들겠네요. 그런 오버헤드가 이제 컨슈머랑 이제 역할을 분배를 해 나갔기 때문에 네. 훨씬 이제 속도 면에서 스루풋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카프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좋은 구조를 갖고 있고 그들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레딧이 AMQ 스트림즈라는 네. 그것도 카프카를 포함한 뭐 어떤 그런 솔루션을 만드신 것 같은데 네네. 이 AMQ 스트림즈는 왜 나온 겁니까? 카프카가 있는데. 예. 아주 좋은 핵심적인 질문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카프카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데이터의 양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 파이프라인이 점점 이제 커지게 되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커다란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는 것도 좀 리스크가 점점 늘어나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번 프로젝트에만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싶기도 하고, 이거는 파이프라인을 삭제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니즈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또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일어나기를 이제 고객분들은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카프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쿠버네티스 환경 위에서 운영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포커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AMQ 스트림즈는 이런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오픈시프트 환경 위에서 사용자가 쉽게 카프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가 고민했던 그런 영역들을 자동으로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먼저 이게 오픈시프트 레딧에 오픈시프트 기반 위에 AMQ 스트림즈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픈시프트를 물론 아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일단 오픈시프트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오픈시프트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네. 이제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조율하는 오픈소스입니다. 쿠버네티스는 그런 오픈소스를 이제 엔터프라이즈용으로 이제 만든 것이 오픈시프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쿠버네티스를 쿠버네티스 잘 활용할 수 있게 관련된 뭐 IT 인프라 이런 것도 세팅하는 것도 배포하는 것도 쉽게
네, 맞습니다. 해주는 것이 이제 오픈시프트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오픈시프트를 보면 꼭 나온 단어가 오퍼레이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네. 오퍼레이터는 레딧에서 만든 거죠. 그 네, 컨셉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레딧에서는 얘기하시기를 구태여 오픈시프트 쓸 때 쿠버네티스 잘 모르시더라도 네네. 쉽게 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것이 오퍼레이터다. 오퍼레이터를 네. 활용하면 된다는데 네. 이 오퍼레이터라는 게 일단 뭡니까? 이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하고 배포해야 될 그다음에 것도. 배포도 되고 네. 그리고 관리까지 하는 어.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 감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구태여 운영자가 뭐 코더처럼 네. 그 어떤 그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클릭으로 해가지고 네. 이거를 배포 운영도 하고 네. 또 얘 자체가 또 그것에 대해 이상 징후나 이런 걸 감지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네네. 뭔가 운영이나 라이프사이클 관리도 해준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겁니까? 네. 오퍼레이터의 이제 기본 3단계 이제 스텝을 보면은 먼저 옵저브 그러니까 네.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계속 헬스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서 액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조치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세대가 떠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죽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세대로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오퍼레이터가 종류가 다양한 오퍼레이터 종류들이 있는 겁니까? 이제 역할마다 이제 오퍼레이터가 네. 있죠. 어, 오픈 시프트 용으로 있는 오퍼레이터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터 지금 ANQ 스트링즈를 관리해주는 오퍼레이터. 네. 네, 이렇게 뭐 사용 니즈에 따라서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레딧에서 보면 다양한 미들웨어들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오퍼레이터들이 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따로 있습니까? 마켓 스토어처럼? 대시보드에서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MQ 스트림즈는 네, 그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 오퍼레이터 기반으로 네. 운영을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겠고. 예, 예. 그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카프 같은 거 운영할 때 그 보면 이제 개별적인 그 IT 인프라 리소스를 그걸 적시적대에 네네. 제대로 대응해 주는 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들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도 보면 이런 이 ANQ 스트림즈가 네. 그런 것을 백엔드에서 뭔가 자동으로 해주고 그런 것이 되는 겁니까? 어, 자동까지 안 가지만 그래도 쉽게. 예. 네, 일단 라이프 사이클은 이제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고요. 네. 리소스 할당이나, 추가 증설이나, 이 부분은 이제 사람이 이제 원클릭으로 이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레딧의 ANQ 스트림즈 같은 걸 안 쓴다면, 그냥 카프카 오픈소스로 그냥 쓴다면, 네네. 그런 것에 좀 불편한 점이 있겠네요. 소운수 이제 직접 하셔야 되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ANQ 스트림즈 이게 구성 요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네네. 이런 것들이 기존 완전 오리지널 오픈소스 카프카 얘는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유사한 내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네. 여기 레딧은 어떤 부가가치를 여기다가 더 넣은 겁니까? 부가가치라기보다 네. 카프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에 포커싱에 맞춘 것이 그러니까 운영의 생산성? 네, 맞습니다. 네. 이따가 이제 데모로 네. 말로만 하니까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데모로 보여주시면 이따가 네. 훨씬 더 정말 이거 좀 더 쉽게 쓸 수 있겠구나. 네. 편하네? 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그걸 데모를 하기 전에 예. 먼저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좀 이렇게 유즈 케이스별로 네, 네. 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좀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 네네.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예, 이렇게 예. 쓰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요. 네. 네네. 네, 첫 번째 활용 방안은 이제 메시지와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방안입니다. 이 타입은
카프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형태만 봤을 때는 ESB의 인테그레이션 버스 네. 그와 거의 모양이 흡사한데요. 이제 차이라고 한다면 ESB 같은 경우는 포인트 포인트까지 어떤 그 데이터의 전송을 이제 에크까지 다 받고 하는 그런 기존의 통신 방식이었다면 이 방식은 퍼블리싱하고 그러니까 이거죠. 컨슈밍하는 X까지 받으면 보냈어. 받았니? 이거 네. 다 하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모양은 비슷하지만 퍼포먼스도 다르고 약간의 구성 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테그레이션 버스 형태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활용 방안이 첫 번째 활용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활용 방안은 첫 번째 활용 방안의 어떻게 보면 연장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떤 기업에서는 이 로그 수집에 대한 로그 통합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좀 안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로그가 발생될 때마다 이 로그 컬렉터를 이용을 해서 뭐 카프카, AMQ 스트림즈를 통해서 로그 저장소에 이제 전송을 하는 그런 로그 어그리게이션의 활용 방안입니다. 사실 저희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도 점점 이 로그의 어그리게이션을 이제 카프카 기능을 통해서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 활용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세 번째 활용 방안인데 이 스트리밍 프로세싱 방식은 조금 재밌는 모양이죠. 기존의 프로세싱이라고 한다면 샌더가 리시버한테 보내고 이게 한 단계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의미가 있는 이제 업무들이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취합하고 바로 분석해서 이 데이터를 누군가는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스트리밍 형태로 이루어져서 어떤 가치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지가 여러 개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한 네. 프로세스 안에. 네. 취합과 분석을 동시에 하는 그런 활용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건 주로 그러면 실제 어떤 데서 많이 쓰일까요? 그러니까 뭐 가격 비교라든지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한다든지 그런 실시간으로 프로세싱을 필요한 부분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CQRS 활용 방안인데요. 이름만 보면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데요? 약간이 아니라. 네네네. 네. 커맨드 쿼리 리스폰시빌리티 세그리게이션. 예. 굉장히 뭡니까? 한마디로. 네. 중요한 거는 세그리게이션입니다. 뭐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시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네. DB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B가 보니까 리드용 DB하고 네네. 라이트용 DB가 분리가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DB가 이제 DB의 타입에 따라서 네. 리드가 퍼포먼스가 잘 나는 DB가 있고 라이팅이 잘 나는 DB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속도가 느린 데다가 자꾸 셀렉트를 날리면은 라이팅도 속도가 느리고 현저하게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라이팅은 라이팅하고 리딩은 리딩을 할 수 있는 DB에 이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서비스를 하자. 그러니까 조회가 많은 조회를 주로 네, 많이 한 데이터는 리드 DB로 네. 넣어버리고 네네. 그냥 어딘가에 기록을 해야 될 것들은 네네. 라이트용 DB에다 넣는다. 네네. 분리해가지고. 네. 단 이렇게 갔을 경우에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중간에 데이터의 정합성을 네.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을 때 정합성을 맞추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제 AMQ 스트림즈로 중간에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정합성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예를 들면 데이터 이벤트가 발생하는 트랜잭션 로그나 커밋 로그를
이제 바라보고 있다가 그 이벤트가 발생되자마자 리드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 방안은 굉장히 리드가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도 이런 분산형으로 DB가 나누어졌을 때 CQRS가 하나의 이제 솔루션으로 현재 좀 많이 대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렇겠네요. 왜냐면 그 리드용 DB에다가 네, 거기다가 다 저장하는 거는 효과적으로 그건 좋겠지만 네, 데이터 변동이 생겼을 때 정합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카프카가 네. 중간에서 네, 그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도 다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해주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섯 번째로 CDC의 활용 방안입니다. CDC는 이제 Changed Data Capture의 약자인데요. 뭡니까, 그러니까 저게? 네. 네.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다는 이벤트를 캡처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너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데이터에 따라서 변경되지 말아야 되는 데이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 긴급하게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뭐 알림 서비스를 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데이터 변경을 실시간으로 그 대응을 하기 위한 이제 활용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기업 내에 굉장히 다양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 병용이 되면 안 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굉장히 편하겠네요. 아유, 물론입니다. 네? 네. 국내 지금 이제 현재 뭐 많이 검토 중에 있을 것 같고, POC나. 네. 네. 해외 쪽은 지금 이것을 실제 이걸 활용한 사례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텔코 사례가 있습니다. 뭐 텔코라고 하지만 데이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노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을 했었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의 통합 DB를 이제 세퍼레이트해서 분산형으로 이렇게 DB를 나눠서 이제 사용하게 되게끔 되어 있죠. 마이크로 서비스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 DB를 나누다 보면 이 조인을 해서 사용하다 보면 퍼포먼스가 느릴 것이고, 근데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양 DB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DB를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서 데이터의 정합성을 맞춰주는 역할로 ANQ 스트림즈가 이 역할을 이제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진짜 뭐 여기 이 통신사처럼 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지금 요새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 이렇게 네.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진짜 이렇게 DB 자체가 많이 분산돼 있을 텐데, 네. 동일한 DB가 분산돼 있을 텐데 그것을 정합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큰 관건인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것에 진짜 이런 네. ANQ 스트림즈가 앞으로 네, 네. 많은 역할을 하겠네요. 네, 사실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 모놀리스의 어플리케이션을 분리를 하지만 결국에 막히는 부분이 이제 DB 통합 DB입니다. 그렇죠. 이 DB를 쪼개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하지만 이 ANQ 스트림즈가 이 마이크로 서비스화의 하나의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보험 회사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이거는요? 네, 이 사례는 기존의 레가시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 간의 이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하는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규 서비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제 DB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프로세스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레가시로 접속을 하게 되고 데이터는 계속 레가시로 이제 임포트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레가시 DB가 이 데이터의 표준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데이터 소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신규 서비스는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네. 어떤 실시간으로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 신규 서비스로 그 임포트를 할 것이냐 그렇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런 역할을 이제 ANQ 스트림즈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게 신규 서비스가 네, 레거시 서버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저쪽 클라우드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럴 때 진짜 중간에서 그 소스에서 전도대문을 잘 연동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렇다고 뭐 레거시 있는 것을 음. 몽땅 다 없애버리고 네, 신규로 다 갈 수도 없잖아요. 쉽지도 않잖아요, 그게. 네.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실제로 이제 백물 불여일견이라고 네,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제일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저걸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이 레딧에 오픈시프트 기반으로 아까 오퍼레이터라는 컨셉 네, 그렇게 하면 음, 정말 이거 쉽게 네. 이렇게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구축할 수 있고 네, 운영할 수 있나? 네, 네, 그게 이제 궁금할 거거든요. 예, 예. 네, 그 점을 한번 데모를 좀 보여주셨습니까? 아, 네, 제가 화면으로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부장님, 예? 이게 지금 실제로 네. 이 사이트의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여기에 직접 접속하신 겁니까, 지금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화면이 오픈시프트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NQ 스트림즈를 설치할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고요. 네. 테스트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자, 근데 여기 하기 전에 오퍼레이터 허브란 거 있는데 네, 저게 뭡니까? 이제 오퍼레이터를 네. 지금 이 오픈시프트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오픈시프트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잠깐 볼까요? 네. 굉장히 많은 것이 있겠네요, 저기 보면. 네, 이렇게 보시면 아이템별로 그 왼쪽에 굉장히 많구나.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스트림즈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네. 이제 ANQ 스트림즈를 이제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이 ANQ 스트림즈를 이미 이제 받아놔서 여기서 받아야겠네. 네네. 네. 자, 테스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오퍼레이터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 네. 간단하네요, 아주. 네? 네,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필요한 인스턴스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인스턴트들이 다 있네요. 예. 컴포넌트들이 저기 네. 보면 여기서 커넥트, 이제 미러 메이커 다 있구나. 네. 카프카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카프카를 이제 만들면 네. 이름 마이 클러스터라고 정하고요. 기본 설정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제 마이 클러스터가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클러스터 오퍼레이터가 뜨고 이 클러스터 오퍼레이터가 먼저 주키퍼를 세버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카프카 클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저게 왜 0, 1, 2, 세 벌이, 항상 세 벌이 저기 나오나요? 디폴트가 세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주키퍼는 뭐 한 대 중에 한 대, 그 다음에 지금 카프카는 이렇게 지금 다 올라갔네요. 그래서 손쉽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다 올라오고 나서 이제 엔티티 오퍼레이터, 아까 토픽이라든지 그 유저를 관리하는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이 상황에서 뭐 하나를 죽여보겠습니다. 딜리트 파드를 하게 아직 됩니다. 가용성 테스트 해보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죽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다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어떤 데모를 보여주실 겁니까? 네. 일단. 일단 그
아까 활용 방안에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그 CDC Changed Data Capture 기능. 뭐 레거시 데이터 소스에서 뭔가 네, 데이터가 맞습니다. 변경이 됐을 때 예. 변경되지 말아야 되는데 네. 네네. 예. 네. 그랬을 때 예. 그랬을 때 데베지움 카프카 커넥터가 그 변경이 된 것을 알아보고 네. 카프카 브로커에다가 타픽에다가 던져 놓으면 결국 그 콘슈밍 역할을 하는 그 퓨즈 온라인을 퓨즈 온라인을 통해서 자, 퓨전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게 네. 뭐예요? 퓨즈 온라인은 그 레드햇의 인테그레이션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카프카 코넥트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 퓨즈 온라인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매핑을 하고 필터링을 해서 내가 원하는 타겟 서버에다가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경되지 말아야 될 것이 변경되었을 때 그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상 행위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을 감지해야 될 타겟 사용자한테 네. 보내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네. 네. 이 화면이 이제 퓨즈 온라인 부분입니다. 카프카 AMQ 스트림즈까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변동된 데이터, 그죠? 네, 변동된 데이터가 유입이 되면은 이 퓨즈 온라인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콘슈머가 이제 3명인 거죠. 네. 이 3명이 이렇게 로그 형태로 남기는 형태, 그리고 필터 형태로 슬랙에다가 던지는 형태, 네. 그리고 필터 없이 그냥 던지는 형태. 메시지로 슬랙에다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세 가지 형태를 인테그레이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DB에 접속을 한 후에 이렇게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에 이제 5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네. 이제 1004번에 안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원래 바꾸지면 안 되는 건데. 네. 예, 이름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데 네. 업데이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 건이 이제 체인지가 됐고요. 네. 이제 체인지가 되자마자 방금 제 핸드폰으로 부르러 온 게? 네네. 네, 지금 슬랙 알람이 이제 온 거죠. 네네. 이 퓨즈 온라인에서 한번 그 인테그레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그 형태로 이제 왔는데요. 이제 액티비티를 보시면 이렇게 로그 형태로 일정 포맷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슬랙으로 가는 거네요? 네. 제 슬랙에 방금 이제 안내라는 분의 이름을 네. 이제 안내 테스트 1이라고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인테그레이션 2개를 슬랙으로 걸어서 지금 한 번 데이터 변경이 되었을 때 이제 2개의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인테그레이션에서 필터드 슬랙이라는 그 샘플을 보시면 데이터 매퍼가 있고요. 그리고 필터가 있습니다. 저 필터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데이터 예. 매퍼. 저거는 왜 필요한 거예요? 저건 어떤 때 저거는 필터링 하는 겁니까? 데이터 아까 네. 안내가 예. 안내 테스트로 변경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무슨 필터링이 왜 필요한 거? 뭐?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을 때 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건에 맞게끔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 아이디가 1004번일 때만
1004번일 때만 아. 타겟에서 줘라. 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필터 아, 조건을 오케이. 통해서 그러니까 저거네요. 이 컨슈머 쪽에 네, 어떤 사용자 그룹 쪽에서 네, 컨슈머 쪽에서 여기는 예를 들면 서울 지역 고객만 관리해. 서울 지역 네. 고객만. 네네. 근데 그러니까 서울 지역 고객 중에서 변경된 부분만 줘라. 네, 이렇게 맞습니다. 조건을 둘 수가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부산 지역은 이쪽 관리 안 하니까 네네.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조건문을 이렇게 아, 두는 오케이. 네. 네. 그리고 데이터 이제 매퍼 같은 경우는 네. 변경된 포맷대로 이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널 값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널 값까지 우리가 처리할 필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서 이제 전달을 하고 싶을 약간 때 데이터 전처리처럼? 예, 맞습니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데이터 매퍼의 형태를 보시면 네. 굉장히 저 데이터 매퍼나 필터링 같은 거는 굉장히 네, 필요하게 요즘 같은 이제 이런 그 데이터를 분산된 네. 사용자 그룹이나 환경에서 분석해야 될 때 예.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저런 것들은. 네, 불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렇죠. 싶지 않을 경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음? 안내가 이름이 바뀌었을 때 이 이메일, first name, ID, last name 이 네 가지 데이터를 이제 보내겠다라는 이제 역할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커넥트를 그냥 설정만 해주면 되게 직관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솔직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베이직 필터 같은 경우 메시지에 이제 안내라는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슬랙으로 전달을 해라. 뭐 이런 샘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5번에 네. M장 테스트 1이라는 필드가 있죠. 네. 이거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네. M장 테스트 1을 M장 테스트 2로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아, 또 부르는 또 왔네요. 네. 그렇구나.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까 테스트 했을 때는 한 번 변경을 했는데 이제 메시지가 두 개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는 1005번 한 건만 이제 도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필터에서 안내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아. 이렇게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만 이제 네, 왔다고 네, 보면 네,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간단한 음. 그 데모 영상이었습니다. 네, 데모였습니다. 저 이 퓨즈 온라인 저것도 다 오픈시프트에 있는 겁니까? 아, 예, 맞습니다. 이 퓨즈 온라인도 오픈시프트 위에 이제 오퍼레이터 형태로 네, 이제 운영이 네. 되고 있고요. 이 UI에서 인테그레이션 이런 을 만들면 자동으로 소스 코드 없이 개발 없이 그냥 오픈시프트에 부트되고 디플로이 되고 이제 관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AMQ 스팀 같은 거를 오픈시프트 기반으로 이제 사용하면 좋은 점이 AMQ 스팀 자체 내에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이나 좋은 점도 있겠지만 기존에 오픈시프트에서 제공하는 아까 퓨즈 온라인처럼 네네. 다양한 기존의 좋은 것들을 네. 같이 쉽게 연동해서 네,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굉장히 좋은 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부장님, 네. 오늘 이제 이 AMQ 스팀스 요거를 이제 시청자분께서 실제로 뭐 POC라든지 뭐 이런 네. 걸 해보려면 해보기 전에 뭔가 뭐 이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라든지 네네. 뭐 팁 같은 거 하나만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고객분들의 페인 포인트를 알아야 저희들이 정말 좋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의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정말 이 AMQ 스트림즈로 커버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어떤 방면으로 효율성을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대화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대화를 디스커버리 세션이라고 DS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DS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충분히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청자분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디스커버리 세션 네, 이런 걸 요청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그리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토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레드 오픈시프트 기반으로 뭐 AMQ 스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이 오픈시프트 자체가 되게 핵심인 것 같은데 네네. 이 오픈시프트는 쉽게 써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랩을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learning.openshift.com에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데모도 봤지만 네, 다 웹으로 돼 있으니까 네네. 클릭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오퍼레이터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해보면 네, 되겠네요. 네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질문 많은데요.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 대표님하고요. 자, 그 지금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설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뭐 요청이나 자료 요청, 상담 뭐 이런 것들은 설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설문하신 분 중에 저희가 15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애프터눈 라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김대중님께서요. 라이트와 리드의 분리형이면 DB를 2개를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요? 기능상 차이를 위해 DB 유지를 2배로 해야 되는 것인지 리소스 분할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네. 아까 그 AMQ 스트림즈 방안 네 번째 방안 유즈 케이스에 나왔던 거죠? 네, 그거를 문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리드 라이트를 DB가 2개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DB 속성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메모리 DB도 있을 수 있고 관계형 DB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서비스 타입에 맞게끔 이 2개를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제가 알기로는 내비게이션 뭐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인메모리 DB를 리드 용도로 쓰고 그 라이트는 이제 뭐 변경되지 않는 그런 DB 용도로 이제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퍼포먼스를 최고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뭐 관계형 DB를 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배지연님께서요. CDC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따로 컨슈머 구현을 하지 않아도 CDC 기능을 완벽하게 솔루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인지요? CDC,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 체인지가 된 것을 이것을 그냥 임시 저장 카프카에 넣기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딘가에 액션을 보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컨슈머가 꼭 필요하고요. 컨슈머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민수님께서요. AMQ 스트림즈 활용 방안 유즈 케이스 4번과 4번에서 CQRS에서 DB를 분리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읽기 쓰기가 분리된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이벤트 핸들러의 기능 중에서 보완해야 할 기능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네, 이 CQRS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AMQ 스트림즈가 이 DB를 분리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리드 데이터에 빨리 이게 데이터를 변경분을 반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이런 분리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니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벤트 핸들러가 필요한데 이 이벤트 핸들러를 AMQ 스트림즈를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이벤트를 어떻게 데이터 변경된 거를 어떻게 이제 알 수 있을까? 그런 니즈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활용 방안 5번째 CDC를 통해서 완성을 시킬 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중님께서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커지면서 확장성과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드에서 AMQ 스트림즈의 역할은 증가하였다고 그러셨는데 오퍼레이터의 3단계인 Observe, Analyze, Act 중에서
카프카를 운영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인지요? 이 오퍼레이터 이 3단계라고 이 3단계가 별도의 어떤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 세 개가 뭉쳐져 있어야지만이 ANQ 스트림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다 모두 다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한국 레드햇 또 전문가분들께서 답글을 남겨주고 계시니까요.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중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뭐 또 다른 질문인데, DB의 읽기 쓰기를 분리한다면 write 된 데이터를 read DB에서 데이터를 복사해서 읽는 것인지요? 아니면 write 된 데이터가 read형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 것인지요? 연결된 DB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인지요? 네. 그 CDC 컴포넌트를 그 컴포넌트를 이제 writing DB에다가 이제 트랜잭션 로그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잭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그 트랜잭션 로그가 발생이 되면은 그 데베지움 카프카 커넥트였었죠. 그 커넥트가 그 트랜잭션 로그를 보고 카프카로 이제 바로 전달을 하고 그 카프카로 전달되면은 그 또 다른 이제 카프카 그 서브스크라이브 용도 커넥트가 이 read DB에다가 이제 전송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곽시환님께서요. 당사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수의 서버의 정보 공유를 위해서 주키퍼의 워치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운영 중 주키퍼 워치의 단절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기반의 카프카를 이용할 경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동작시키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고객사 분들 중에서 이런 비슷한 유즈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실 리드라이트를 위한 그런 리더를 셀렉트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주키퍼를 가용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키퍼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 용도를 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ANQ 스트림즈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오퍼레이터가 주키퍼까지도 이제 관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겠고요. 뭐 조금 더 지금 퓨처지만 지금 카프카에서 주키퍼를 이제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버전은 이제 다음 텀에 저희 ANQ 스트림즈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런 로드맵이 네네. 잡혀 있습니다. 네. 박일규님, 데이터 파이프라인 관점에서 레거시 시스템과의 통합이 카프카 도입에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나 구현된 기능들이 있는지요? 네. 사실 이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커넥트입니다. 이 커넥트가 얼마나 다양한 커넥트가 있고 이것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ANQ 스트림즈 같은 경우는 카멜 기반의 라우팅이나 다른 여러 가지 커넥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명우님, 예를 들어 3개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브로커 서버도 3개가 필요한 것인지요? 아니면 브로커.id로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인지요? 브로커는 어플리케이션이 3개랑 관계없이 이제 뭐 5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 어플리케이션 3개일 때 어떻게 퍼포먼스를 좀 더 높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럴 때는 파티셔닝을 3개로 나누시면은 이 3개의 퍼블리셔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수님, 기업에게 전사적인 데이터 수집, 분석, 실행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데 효과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현을 위해서 카프카 이외의 소프트웨어가 있는지요? 카프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카프카의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라우팅입니다. 이렇게 컨슈밍을 하고 나서 이 컨슈밍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누구한테 이제 보내줄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데모에서 보여드린 이제 퓨즈라는 인테그레이션 솔루션을 통해서
데모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준호님은 왜 AMQ가 무슨 뜻인지, 왜 AMQ 스트림즈라고 하는지. 네, AMQ는 아파치 메시지 큐의 약자고요. AMQ 스트림즈는 이 AMQ의 슈트에 스트리밍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정연님, AMQ 스트림즈의 통합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인메모리 분석 수행도 가능한지요? 제가 아까 설명 가운데 이제 인메모리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방송이 처음이라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인메모리 형태가 아니고 그 AMQ 스트림즈는 디스크 형태입니다. 이제 디스크 형태고 어떻게 그 디스크인데 이렇게 빠를 수가 있느냐? 그 페이지 캐싱 때문에 그만한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디스크를 스캔하는 알고리즘을 그 최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AMQ 스트림즈가 빠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메모리가 아니라 디스크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설문 마지막으로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부장님. 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좋은 질문 하시면 일단 두 분 먼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그 CDC와 CQRS 질문해 주신 김대중님과 배지현님. 네. 김대중, 배지현 이 두 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 아까 첫 번째 세션 했던 고영준 이사님의 카프카 데이터 플랫폼 최강자 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부장님 이제 오늘 이렇게 처음 해보시니까 녹화도 하시고 이제 생방송도 하시고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처음이라 좀 많이 떨렸는데 손에 지금 땀도 많이 나고. 네네네.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지금 데이터 파이프라인 준비하고 있는 이런 기획하고 고려하고 있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시고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요. 많은 코멘트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오늘 오후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